예, 오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분과 함께 자세히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3,400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네. 오늘 장도 그렇고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묘하게. 네. 사실 뭐 시장에서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에는 조금 이제 그래도 수익 실현 좀 하고 또 한번 숨고르기는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타이밍이 와 있고, 근데 요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제 미국 증시하고 꼭 동조화돼서 딱 되니까 시장에서 혹시나 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9월달에 코스피 순매수 뭐 7조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2조 2,500억 이상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쉬고 있지만은 앞으로 연준이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더 이어간다던가,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통화 정책이 완화 정책으로 조금 더 기조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네. 유동성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외인들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데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걸 보면은 양전을 하려다가 말고 하는 게 네. 주로 이제 개인들이 그쵸, 네. 파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들어오다가 지금 말았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장에서 투자가들한테 사실 좀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한 게 디레버리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월 달부터 사실 개인 가게들은 일단 빚을 좀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로 들어올 돈들이 조금 지금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개인 투자가들 활동보다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계속 순매수 들어온다라고 보면은 요번 장 같은 경우는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파트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시장이 좀 흔들리는 다양한 배경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 외인들이 사실 계속 유입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율은 좀 의외의 흐름 아닌가요? 네, 사실 뭐 다들 그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양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으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합의가 지금 갈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500억 달러를 달라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걸 입금시켰을 경우에 우리 외환 고유가 4,100억 달러인데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은 이제 투자를 위해서 돈을 들고 들어오지만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기관들이 달러를 벌면 그것을 사실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 안 하고 그냥 외화 통장에다 그냥 딱 넣어놓고 있어요.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에 대한 수급은 많은데 이게 원화로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계속 환이 지금 1,400원 이상에서 이 불안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이 무역 합의가 정리될 때까지는 아마 환율이 1,400원에서는 계속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환율 지금 우리 관세 협상은 아직 타결 가능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던 게 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이쪽에다가 캐시로 넣을 거면은 차라리 우리한테 무제한 달러 수합을 해달라. 그래야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0억 달러 달랑 남으면은 이건 어느 정도면 옛날에 IMF 때 우리 외환 보유가 400억 달러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처음에 미국이 반대를 했는데 너에 대한 줄 수 없다. 지금 줄 수 있는 곳은 유럽하고 EU하고 일본은행 빼고는 사실은 지금 이 무제한 수합을 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도 지금 품목별 관세를 못 때리고 있어요. 한국 때문에. 이거 때렸다가는 뭐 바로 지금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가갖고 오늘 또 베센트 장관도 좀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죠. 양국 간에 서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일단은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양국이 서로를 이제 다치지 않게, 왜냐하면 한국이 망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면 그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아마 추석 지나고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는 아마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없으면은 금융 위기 온다. 이재명 대통령 이 발언은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 네, 그런... 가능합니다. 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지금 꽂으란 얘기잖아요. 예. 그럼 우리 4,100억 달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인데 그럼 남는 게 한 400억 정도가 남는데 이 정도 외환 보유가 남았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헤지 펀드들이죠. 특히 외환 헤지 펀드 공격들이 엄청 강하게 들어올 수가 그런 있습니다. 이유로? 그럼 그걸 방어해 주려면 사실 미국이 외환 수합을 해주면 달러 수합을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체결이 된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호재인가요? 제가 봤을 땐 증시라기보다는 네. 일단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가 지금 되게 불안하잖아요. 원화가 좀 안정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약간 한 번 더 간접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원화 안정의 효과는 사실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현대차 계열 종목들이 사실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주 보유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네. 왜냐하면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미국과의 무역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정부가 자동차 쪽 편에 많이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자동차 편에 쓴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 전반적인 경제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당분간은 정부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방법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1년에 판매하는 판매량이 180만 대예요. 근데 지금 알래바마 공장이든 조지아 공장 이미 다 전왔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가 네. 여기서 지금 현지 생산이 가능한 게 120만 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60만 대 정도가 약간은 지금 저희가 쉽게 해서 펑크가 날 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한 60만 대 중에서 반 정도는 만약에 반 정도는 EU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특히 요즘 인도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전에 공장 할 수 없이 코로나 때 이제 $10 주고서는 할 수 없이 넘긴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그 공장을 지금 다시 대산다고 하는데 네. 거기가 한 20만 대 정도 생산 캐파가 들어가는데 러시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지금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미국 의존도를 좀 완화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미 상반기 때 이런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관세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는 지난해보다 1%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3분기 실적 어떨 걸로 기대하세요? 현대차? 3분기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 봤을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거가 인도하고 동남아 쪽에서 어떤 매출이 되게 크게 늘어난 걸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3분기도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줄질 않고 작년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일 것 같네요. 네.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이 되는데요.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한동안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에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하는 행보들이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네. 겁니다. 네. 이런 불안한 시장 흐름, 시장 금리 흐름 네. 계속 또 한동안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이번에 연준이 점도표를 연말까지 3.6%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스티브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150bp를 내려야 된다고 했을 네. 정도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혹시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이죠.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각각 지금 25bp 가능성을 97%하고 지금 75%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다시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거보다는 연준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기준금리나 트렌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금리가 또 갑자기 약간 튄 것은 연방정부 또 적자 셧다운 또 위기감이 또 고조가 되고 있어요. 네. 7월 적자액이 정부 적자액이 2억 9,100만 달러였고요. 8월 적자액이 3억 4,500만 달러였었어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요 부분이 사실 또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관세 수입 들어오는 이제 추이를 한번 좀 본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이 좀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이번 주 26일 날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일단 시장은 좀 둔화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요 부분만 잘 정리된다고 하면 시장이 파월 의장 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된다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관세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맞고 네, 있는 상황인데도 네, 유가입니다. 유가. 예, 유가가 지금 60달러 선에서 계속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요즘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되게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요. 미국 내에서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어갖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수입 물가 쪽에서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네.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생산품 쪽에서의 물가가 이제 크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 수준 정도. PCE 지출 개인 소비 지출 그 지수가 전달에 2.6% 상승 정도 나왔고 근원 PCE는 2.9% 나왔거든요. 이번 달도 시장은 그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 저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사실 가장 지금 고민이 큽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인텔 오픈 AI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네. 원맨쇼 아니냐,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왜 그냥 이런 게 갑자기 등장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당시에도 네.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큰 충격을 받았었다. 이게 네. 시발점이 됐었다라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요 내용 보면서 이건 꼬투리를 잡으려고 만든 내용밖에 되진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했을 때 이건 또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이번에 오픈의 인프라 구축에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얘기된 게 오픈 AI는 이제 엔비디아 칩이 장착된 10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사 고객의 지분을 미리 매입하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게 1,000억 달러는 현금은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투자 협력해갖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투자할 때는 꼭 현금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물도 투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도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미국이 3,500달러 현금 달라니까 우리는 현금 안 주고 우리는 현물이라든지 공장 증서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간의 이제 차이 있을 뿐이고요. 저는 이제 크게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좀 하나를 보시면 어떻게까 엔비디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픈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사실 5,000억 달러짜리였거든요. 네. 그중에 20%를 지금 지분을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뭐냐면은 기존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연합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연합을 사실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타게이트 연합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인텔도 다 자기 쪽으로 끌어갈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20%의 자기 몫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하이엔드 생태계에 엔비디아가 쉽게 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리딩을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빅픽처 상에서 봤을 때는 큰 그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회로를 좀 굴려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시장에 살짝 이런 우려가 낀 상황 아닙니까? 반도체 섹터에.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당분간은 투심이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과열 구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반도체 관련 섹터 보유자분들 지금 상황에서 어떤 투자 판단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AI 반도체 쪽은 사실 그동안 좀 올라왔고요.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은 편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포워드 PR이 지금 50배밖에 안 돼요. 네. 만약에 뭐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는 200배가 넘는 판국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밸류에이션까지 AI 반도체는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 반도체도 저희하고 이제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동조화되고 있지만은 레거시 반도체 쪽이요. 그다음에 소부장 쪽이 계속 올라옵니다. 인텔이라든지 마벨이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AI 반도체 단에서 올라왔던 밸류에이션들이 이제는 레거시 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다. 왜냐하면 AI만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레거시도 필요하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GDDR7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CXL 뭐 다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는 이제 AI 쪽 반도체는 조금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하시던가 좀 수익률을 낮춰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로 레거시라든지 아니면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옮겨 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그나마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로 한 10% 더 가능하지 않을까. 10%.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이제 올해 영업 전망치가 29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분기 때 그걸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가는 거, 디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가격 올라가고 쇼티지 나는 거 보면은 연말까지 그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면 지금 삼성전자 PER이 포워드 PER이 18배거든요. 네. 이미 이제 저희 이제 코스피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코스피가 따라가지만 저는 한 20배까지는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제 한 평균 목표 주가 한 9만 한 4천 원, 5천 원 정도까지 지금 시장에서 제시되는 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심하게 과격하게는 안 보시네요. 좀 네. 현실성이 좀 느껴지죠. 현실성이 왜냐하면 삼성전자 레거시 쪽에서 좀 네. 지금 수익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추정 PER이 8배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목표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는 38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PER 12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정도면 한 50만 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 네. 포괄적 주식 그 교환, 그렇죠, 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네이버 쪽에 되게 강력한 소스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국 앞으로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이제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뭐 국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법을 통과시킨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희 앵커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엔 총회에 가서 갖고 다른 게 아니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님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하고 이제 뭐 한국에 더 투자를 하시겠다. 문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기존에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삼성전자하고 금융주예요. 예, 뭐 KB증권부터 금융주만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청해서 AI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은 분명히 들어올 것 같고요. 어째서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동조화돼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리고, 보면은 예. 블랙록도 그쪽에서 이미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 AI라든지 반도체 쪽은 분명히 투자가 갈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블랙록 같은 경우 최근 한 1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낸 분야가 뭐냐면 코인 쪽입니다. 코인에 이제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더리움 ETF 이런 것들을 상장시켜 갖고 엄청난 성과를 냈거든요. 거기서 돈 맛을 좀 봤군요. 봤죠. 예, 가장 많이 보셨죠. 여기가 어. 최대 수혜주거든요. 여기가 예. 아마 레리 핑크 회장이라든지 블랙록 팀이 오면은 한국의 핀테크라든지 코인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저는 아마 이번 네이버가 만약에 뭐 그걸 뭐 알든 모르든 일단 이러한 그 코인이라든지 핀테크 쪽을 또 더 지금 강화시킨다라 한다라 그러면은 예. 앞으로의 어떤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큰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